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언어 발달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그 언어 발달 영상을 올릴 때 이게 이제 통합본이고 이제 좀 기본적인 것이 시작이 되는 그 과정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수업을 듣지 않고 이제 이 영상만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일부가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아이들마저도 이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사이죠. 1년 정도 사이에 말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단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 부모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이제 저희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다. 이제 실제 저는 대화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화에서 보면서 그 코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이를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보면은 아직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의사 표현이 단어 또는 오늘 이제 얘기하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도 들어갈 텐데, 그 짜증이나 아니면 화내거나 이런 걸로 표현하던 아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표현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데, 또 바뀌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장으로 길게, 저도 그거 보고 이렇게까지 길게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문장으로 길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대화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아이들, 또는 짧은 문장 또는 단어 몇 개로 표현되는 아이들, 그래도 여전히 주고받는 게 가능해지고, 또 아직 그 단어로 표현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자기의 그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로서 표현을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의사소통의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아이들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이유가 또 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 각각의 이유를 찾아서 왜 그런지를 설명한 후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게 코칭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코칭이 거의 들어가긴 해도 최소한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배경 설명과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서부터 두뇌 발달 과정서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런 기본적인 그 방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별적인 그런 코칭은 좀 제약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미처 이게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와 그 모습, 그런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직접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번 새로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6년 봄학기에는 아예 이제 제가 코칭 세션을 주로 열고, 그게 이제 통합 코칭 세션인데 수업의 하나로 아예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 코칭 세션을 통해서 아예 아이와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다 들고 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모님을 매개로 아이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이제 언어와 두뇌 발달을 함께 이끌어내는 이 세션을 이제 집어넣게
듣기로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다른 게 공개 코칭 세션이나 이것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공개 코칭 세션은 사실 누구든지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물론 이제 금액은 이번 학기까지는 시간당, 그러니까 한 세션에 10,000원으로 받았지만, 이제 다음 세션부터는 15,000원, 한국 돈으로는, 그리고 이 캐나다 돈으로는 15불로 올렸는데, 그리고 여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닭 한 마리 가격이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한국에서 치킨 가격이 15,000원, 뭐 15불, 여기서도 15불짜리 그 닭 그 튀김 한 마리 분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여기 사무실 운영에 이것저것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벌어들이는 돈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이 공개 코칭 세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 아이가 짜증 많이 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게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오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공개 코칭에서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그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전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그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이 통합 코칭 세션은 아예 제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끌어내려고 이제 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부모님들 손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 효율이 이제 좀 천차만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본 게 바로 어제였죠. 예, 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 어제였네요. 예. 어느 지인분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KBS에서 나는 자폐 스펙트럼입니다인가, 뭐, 아무튼 시사기획인가, 뭐, KBS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거기 나온 전문가들이,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 쭉 찾아보면 제가 오은영 박사를 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주 두들긴 정도가 아니죠. 예, 아주 잘근잘근, 저희 말 그대로 그냥 난도질을 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똑같이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은,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그 부모님들의 이 이야기나 뭐 설명이나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문제시 삼는 거는 전문가들과 자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폐는 이렇다를 보여주면서, 자폐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그런 거라서 가다 보면 뭐 번쩍번쩍 눈에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 연구 결과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게 지식이에요.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거 보고, 얘네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면은, 그리고 연구 과정에 있으면은, 그게 이론이라면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보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마치 그게 자폐 아이들이 보는 세상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거기 제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그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아놓고 그랬는데, 또 댓글을 달았는데 안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가 기준이 돼서 걸러지는지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댓글을 달아놓고 이제 거기에 자폐 부모님들이 쭉 이렇게 있길래 그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다 달았어요. 근데 댓글을 달았더니 또 안 올라가는 게 처음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서는 이따가 이제 각각의 이메일로 보낸 사람도 있고 또 그 댓글이 밑에 읽어가면서 워낙에 그 많은 분들이 자폐 부모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댓글이 있길래 그분들한테 밑에 댓글을 달면서 제가 게을르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해서 붙이면서 조금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어쨌든 그 제가 거기서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좋은 소리는 안 써놨거든요. 저희 KBS에서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폐 아이가 보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템플 그랜딘 박사의 그 테드든지 책이든지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전문가라면 저라면은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작진도 만약에 그걸 제작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것은 적어도 한 번 봐야 돼요. 왜? 템플 그랜딘 박사는 자폐가 있으면서 생물학자이자, 여전히 자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자이자 자폐가 있으면서 농업의 혁명을 일으킨 그 과학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쭉 경력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이 낸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도 많지만 거기 자폐에 대한 그 이 책서부터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그랜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논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자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표현을 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상들을 보고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오류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들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간다. 충실하게 따라간다. 그러면 아이의 두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밑자의 본전이라는 얘기처럼 잘해야 본전이고 오히려 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영상까지 도마에 올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 누구죠? 오은영 박사에 대한 이야기. 오은영 박사가 자폐 아이들의 두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비용 문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야기들이 뭐 ABA는 너무 비싸다 누가 그렇게 써놨길래 제가 그 밑에 딱 글을 달았어요. 왜냐면 ABA는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왜? 개를 훈련시키는 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는 캐나다 경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개 한 마리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비싼 돈에 개들도 굉장히 엄하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러는데 아니 인간을 개 취급하면서 훈련시키는데 비쌀 수밖에 없죠. 왜? 훈련시키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물리고 막 아이한테 물리고 아예 짜증나면서 물건 던지면 다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ABA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현실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통해서 그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그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다룰지를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뇌 발달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현재 교육기관은 이제 여기 이 펀드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혀왔던 걸 가지고 그렇게 전문가라고 타이틀 내보면서 와 앉아가지고 그렇게 떠든다.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사회가 아직까지 그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그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다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제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오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그분이 참, 당신 그 채널에서나 당신 이야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예, 그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좀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때 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뭐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면서 당신 채널에서 당신 이야기나 해라. 이 말 많은 물고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는 채널이 2개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이제 그 밑에다 댓글을 다는데, 제가 그분이 자폐 부모일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심하게는 안 썼어요. 그냥 도대체 뭘 그만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묻고만 말았는데, 뭐 답글이 왔었으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딱 그 댓글이 오기 시작하면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일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일 걸로 추측이 되는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뭐라 했냐면은,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아, 요거는 제 영상이 아니라 카페 댓글이었네요. 자폐, 스펙트럼, 뭐, 치료연구소,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네이버 카페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방장님이 저를 초대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댓글도 좀 달고 제 의견도 올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공개 강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이버 카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자폐 부모님인지 아니면은 자폐가 아닌데 뭐 느린 아이 부모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거기다 종교까지 포함돼서 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셨길래, 그랬다가 이제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제 밑에 이제 댓글을 달면서 뭐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아무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분이 그 글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지우니까 제 글도 이제 댓글 썼던 것도 지워놨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당신은 잘못 생각한 거고 막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민동필이에요. 민동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니, 뭐 사실 그거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KBS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단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거기는 자기 채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채널에서나 가서 뭐 이렇게 해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라 라면서 자기는 거기 와서 댓글 달아도 되고 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뭐라 했냐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성인인 그리고 부모인 타인에게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그 명령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니, 당신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명령과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다. 아이가 이제 한 뭐 몇 살인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게 좀 어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면,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스스로
두뇌가 트여서 자폐이지만 트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두뇌가 트여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 나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부모가 계속해서 간섭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너는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게 되면 아이의 두뇌는 그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가르쳐 주는 것만 익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그래도 제대로 익히면 모르겠지만 반항을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반항을 하면 그 폭력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가르쳐 주는 걸 착실하게 익히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노예처럼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가르쳐 준다는 사람, 권력이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좀 주물러 보자. 내가 너 좀 이렇게 해보자. 너 우리 종교에 들어와. 너 여기 회사 들어와. 여기 다단계인데 와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해도 아무런 반항도 못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그것에 끌려서 살아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아이를 볼 때 미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만약에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가슴치고 아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도대체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외칠 때, 그때 지금의 내 말을 여기다 적힌 댓글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마 끝에 그 얘기도 썼을 거예요. 이 댓글은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독립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워져서 저도 기억은 못하지만, 있었으면 제가 그거 캡처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그 본인이 지우니까 제 댓글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녀 교육할 때 오늘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가면 아이에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배웠다.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식을 얻었다예요. 그만큼 종속이 돼 있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만약에 사이비 종교가 끼어들면 그 부모 자신도 사이비 종교에 끌려갈 확률이 크고, 그 다단계가 오면 다단계에 한번 혹하면 끌려갈 확률이 크고, 그 게임 같은 거나 도박 같은 거에 맞들리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럴 확률도 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 가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면서 사기당할 확률도 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사건 사고에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이는 더 하겠죠. 왜? 이 부모님한테도 배웠으니까. 그죠? 예,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한 예를 든 것 몇 가지는 사실상 10분의 1도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면, 우울증서부터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를 가르치지 말고 냅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발달을 하는데, 사회성 있는 아이라면 어깨너머로 보면서 쟤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쟤는 저렇게 뭐 의사가 된다는데 나도 의사 좀 돼보고 싶은데, 쟤는 군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그럼 나도 군인이 좀 돼볼까?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화나 뭐 이런 걸로부터 그 내가 갈 길에 대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은 그렇게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어떻죠? 그거를 어깨 너머 관심 없어요. 그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놀아보고 싶다 하더라도 가려고 접근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표의식이 사라져요. 목표의식이 사라지는데,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아예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미래에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동기부여도 안 돼요. 그럼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두뇌를 발달시켜서 아이가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목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계속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 과정이 언어 발달이 처음부터 돼야 되고, 이제 그건 언어 발달, 그 욕구를 가지고 언어를 발달시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바꾸고, 목적으로 바꿔서 그 중간에다가 아이에게 기다림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늘렸다가 그 다음엔 그거를 목표로 바꾸고, 이 목적에서 목표 바꾸는 건 좀 많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 두뇌가 그쪽으로 발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다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이제 요거는 여기 이 이메일 받은 거, 요거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온 거를 가지고 직접 이제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이 요약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얘기를 할 텐데, 그 정서 발달이 두뇌 발달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제 제 생각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질문이라서 제가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에게, 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 너는 왜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 자, 이렇게 접근할 때 아이의 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역으로 놓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물론 뭐 10대 아이를 낳아서 아직 그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또 자폐를 아이를 키우는 미성년자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서 성인의 반열에 거의 이제 들어가는 그 나이잖아요. 제가 미성년자 그 아이 가지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이 뭐 미성년자 아이 갖는 거를 뭐 그 부추기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제가 직접 봐서 알아요. 이제 저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 세컨더리라고 하는 그 갔을 때,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교사들이 이제 가족 그 학생과 부모를 이제 다 초대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서 저희 햄버거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러면서 학생들 활동하는 거 보여주는데, 거기에 학생인데 임신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임신한 학생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캐나다 이 주변에서는 뭐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자폐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으로 이제 그냥 퉁치고 성인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생각을 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는
이 집안 어르신? 예,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니?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좀 가르쳐 주면 제대로 좀 들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맨날 이렇게 안 하니? 그리고 명절 때 가장, 얼마 전에 추석이었다 그러던데, 명절 때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 있죠? 미혼, 이 성인 남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야, 너는 결혼 좀 해라. 결혼 좀 하지 말라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네가 이럴 때니? 응? 가정 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귀 막고, 막 그러다가 싸우고, 막 이런 경우 많다 그러죠. 예. 이게 뭐를 뜻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단순히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10대로 바꿔가지고 내려가 보고 7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미운 7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아마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그 똑같아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닦아놓은 그 초석을 밟고, 기틀을 밟고, 그 위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씩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두뇌가 그러한 본능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를 뜻하냐면은 부모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왜? 가르치는 거 그대로 배우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를 착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이 과정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누가 가르쳐 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있죠? 사이비 종교 딱 들어가서 가르쳐 주고 그걸 배우는 입장에 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이 낚싯바늘, 그것도 민을 아주 커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낚싯바늘에 딱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가라고 놔줘도 못 가요. 왜? 이 낚싯바늘은 이 머릿속에 정신적으로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폐든 아니든 ADHD든 지적장애가 있든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면서 열어주거나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자, 그 얘기는 이제 교육적으로 넘어가니까 이끌고 이쪽은 그 언어 발달 그걸 보면서 이제 언어 발달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짐작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그 과정은 뭐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 아무튼 이제 뭐 녹화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끊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성향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너는 이렇게라 명령하고 이런 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게 생존과 직결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개들을 훈련시키듯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ABA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걸 줘가면서, 사실 ABA는 원하는 걸 준다도 아니죠.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래서 스티커도 주고 뭐 사탕 같은 것도 주고, 저희 애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저희도 ABA를 안 한 거 아니거든요. 한 3개월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끊었는데,
그래서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는 ABA도 그렇고, 그 스피치 테라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어 치료도 그렇고, 언어 치료도 그렇고, 언어 치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했던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했었고, ABA도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직접 했어요.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캐나다가 ABA 같은 경우는 이제 Behavior Intervenor라고 하는 그런 인터벤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당 그 비용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ABA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위에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재정의 한 80%를 다 가져가요. 그 나머지 한 20%가 이제 실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예, 그러면서 실제 여기서 놀이 치료, 언어 치료 굉장히 비싸요. 제가 여기 제 수업료가 학원 수업에 맞춘 이유가,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은 45분 수업에 제 기억으로 제가 찾았을 때가 한 1년 전이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한 140%, 그러니까 한 14만 원이에요. 예, 한 세션 45분 수업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쪽에 그 교육의 비용이 많이 비싼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비용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뭐 한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가 아예 주문을 했어요. 제가 주문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하고 그 사람에게 주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박사학위를 할 정도니까 나름 저거를 찾는 거나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애를 이제 언어 치료는 그래서 꽤 오래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더 이상 언어 치료로는 이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 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언어 치료를 아이와 대화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놨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끊어버렸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언어 치료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ABA는 아예 초장에 끊었어요. 한 3개월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뭐 스티커 주는데 애는 관심도 없고, 애가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그걸 왜 해요? 그래서 아예 제 초장에 그 돈은 손해는 왕창 봤죠. 왜냐면 디자인하는 애들이 거의 6개월치인가 1년치를 한 번에 가져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캐나다 국가에서 주는 그 재정의 거의 80%, 90%를 그 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3개월 사이에. 1년 쓸 돈을 걔네들이 다 아예 시작부터 가져가 버리고선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고 아예 끝장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뭐 나름대로 자기들은 아이 프로그램 디자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아이 두뇌를 망치는 게 저한테는 더 최악의 상황, 예, 좀 더 안 좋은 상황 이런 거였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ABA를 그래서 끊었는데, 이 아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서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는 걸 주고, 또 아이가 원하는 걸 주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는 걸 주면 아이들 반항하고 막 깨물고 막,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랬어요. 그때 ABA 한 사람들이 한 둘인가 셋인가가 바뀐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보여주더라고요. 팔 자기 물렸다고. 지난번 가가지고 저희 며칠 전에 가가지고선 아이 저거 하다가 물렸다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상처는 보면은 물린 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멍들고 이런 게 꽤 있어요. 예. 그때 보니까는 멍든 거는 그 사람도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거를 거부해요. 일반 아이들도 그래요. 예, 뭐 일반 아이들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저희 애만 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어떤 때는 멍하고 짜증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막 아깝거리고 그래요. 그거 다 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언어치료는 제 언어치료사에게 제가 주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갔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헤이비어 인터벤션을 하는 그 정부에서 준 남은 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쭉 고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쭉 인터뷰를 해보고 아이랑 무조건 가서 하루 한 2시간씩 놀게 해요. 갔다 와서 딱 보면서 아이의 표정 보고 아이에게 뭐 말은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때도 그래도 응 아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 형이랑 저 누나랑 놀래? 아니 딱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곤란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저희 기억에는 그 친구들이 거의 한 5년, 6년, 한 7, 8년은 간 것 같네요. 함께, 저희 애랑 함께 가는 게. 중간에 이제 같이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일 오래 한 친구가 한 8년 가까이, 결국은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잡고, 또 결혼까지 해가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만두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 알바 비용도 사실 처음에 최소한 최저임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해야 할 정도로 그 아이랑 굉장히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확 달라요. 왜? 자기가 즐겁거든요. 즐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하고만 즐거운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즐겁게 놀아요. 그 집에 와서 즐겁게 놀고, 또 제가 그때서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저도 제가 알바생들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한테 대하는 것도 그 전에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희도 그랬어요. 똑같이 야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얘는 지금 집에서 한국어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영어는 되도 않는데 이거를 학교 가서 어떻게 이거를 따라가고 할 수 있게 해야겠나. 영어도 가르쳐야지, 수학도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하는 이런 것도 가르쳐야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애를 가르치면 애는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반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 그냥 내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안 하고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물론 이제 그게 10년 넘게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는 상황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니까 아이가 거의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못 봤던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전에는 제가 보질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야 이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냥 냅뒀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냅뒀는데, 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해주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해주면서 그냥 그래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묻는 정도만 했었는데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그럼 이 상태에서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교육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말 그대로 영어로 왜 트라이얼 에러라고 그러죠?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거는 또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되려고 준비가 되려고 하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계속 역효과가 터져요. 예. 그래서 제가 끝으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이제 지금 영국 학회 저희 아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폐 아이로서 생각하는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왜 불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죠? 그거는 실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막 번개치는 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런 거지.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그거는 저희 애가 직접 자기가 요번 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이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거기서 발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될 때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애한테 그 한국어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까? 뭐 제가 한번 기회를 마련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그것도 있고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또 논문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또 몇 번을 더 올해 가기 전에 몇 번을 더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는 제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를 제안을 드리냐면 이 영상 딱 그 시청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올 12월 달까지 아이에게 휴가 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인생에서 1년, 2년 별로 차이 안 나요. 거기다가 자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그 일반 애들 그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 자폐 아이들은 군대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1년, 2년, 뭐 5년, 10년의 세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세월이 그렇게 아이들 인생에선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라고 하는 거 제가 뭐 여기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 수업에서는 다루기는 하지만은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이유를 다 설명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이 많은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 배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죠? 그거 다 쓸데없어요. 예.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 두뇌 쓰는 방법을 가지고 지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아니라 내 두뇌를 사용을 하면서 지식을 가져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쓸까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외우는 지식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수준까지예요. 연구하고 이런 수준은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이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뭐 아무튼 10월 중순이잖아요. 예, 10월 중순인데 이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까지 딱 해봐야 2달 반이에요. 그 2달 반 동안 아이에게 자, 이제 진짜 휴가다. 휴가다운 휴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유롭게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위험한 거 빼고는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놀아봐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뭐를 추가를 하느냐.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다 빼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 지금 뭐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옷은 뭐 입을래? 야,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좀 두꺼운 옷 입으면 되지 않겠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운데 반팔 입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래? 야, 좀 많이 추울 텐데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너 추워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래 봐. 그리고 옆에서 가방에다가 옷 긴 거 쌓아놓고 그리고 옆에 따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아이가 추워하면 입히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가 결정하는 거 최대한 받아줘 가면서 그냥 옆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 이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만 들고 옆에 다니면서 아이 비서 역할 한다. 예. 생각하고 그냥 다니면서 한번 그렇게 한 2달 반만, 더도 않고 덜도 않고 2달 반만 하면서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그때 가서 아이 모습 바뀌는 거를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언어 발달 과정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접목시키면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그거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인 불안? 이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실제 언어 발달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럴 때부터 그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능동적으로 그래 이 길로 이제 계속 가보자 이게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적어도 이 방법으로 시작하면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건 제가 제 종교인이라서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네요. 저를 믿고 따라보세요. 예. 한번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과 적용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저희 밑자의 본전이잖아요. 그죠? 안 해봐야 2개월, 2달 반만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2달 반 아이 인생도 그렇고 그 부모 가정에서 2달 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2달 반 별거 아닐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것 말고는 잃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영상은 거기다가 무료죠? 예? 저한테 지원 한번 해주시는 분 딱 한 분 계셨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저는 지원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료란 말이에요. 무료죠? 거기다가 영상 시청하는 시간 정도 하나, 1시간, 이게 1시간 좀 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정도 하나 들어가죠? 나머지는 그냥 일상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한테 자유를 줘보면은 부모님들 시간도 남을걸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미칠 게 없잖아요. 네. 자,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